함안군이 세계유산인 마리산 고분군의 체계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아라가야를 재조명하는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입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체납 징수에 팔 걷어붙인 지자체 등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경남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정점식, 김태호, 강기훈, 최영도 의원 소식 국회는 지금에서 전해드립니다.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경남 지역 어르신들의 한마당 축제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함안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마리산 고분군의 체계적인 관리와 아라가야 재조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야 문화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함안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야 고분군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함안 마리산 고분군. 지금까지 180여 기의 봉분이 확인됐고 발굴하지 않은 고분을 포함하면 1000여 기가 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7곳 중 유일하게 가야 전기와 후기의 모습 모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함안 지역이 아라가야의 왕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봉황장식 금동강과 상형 도기 등 보물급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역사를 가졌지만 아라가야는 김해 금강가야와 고령 대가야 등에 비해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함안군은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아라가야의 역사 알리기에 나섭니다. 관련법에 따른 관리와 정비로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발굴과 조사로 숨겨진 가야 고분군을 찾아 아라가야 역사를 밝혀 나가겠습니다. 함안군은 마리산 고분군을 활용한 역사, 문화, 관광도시 도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분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군청사 이전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라가야 문화재 등의 행사를 열어 마리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알립니다. 특히 11월 열릴 예정으로 상징성이 큰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유치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가야사에 관련된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대부분 함안에서 하는 걸로 하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북의 고령에서 지금 자기들도 유치를 하겠다고 기념식 유치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가야 왕도의 모습을 고이 간직한 함안. 가야 문화 수도를 넘어 세계유산 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전해온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 경남의 관심 키워드 가야는 지역의 반가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색어도 등재, 문화유산, 사우디아라비아 세계유산위원회가 담겼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2013년 첫 신청을 시작으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가야 고분군은 모두 7곳, 그중 5곳이 무려 경남에 있습니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고 경남은 4건을 가진 지역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적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홍보도 진행되고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베일에 가린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사가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게 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선수입니다. 바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인데요. 이에 연관 검색어도 참가, 결단,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집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코로나로 지난해에서 1년 연기돼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경남에서는 16개 종목의 선수와 지도자 등 36명이 출전하는데요. 국가대표로 나선 경남의 선수들은 지난 12일 결단식을 열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단, 메달색과 개수를 떠나 무엇보다 부상 없이 그동안의 노력이 담긴 투혼으로 멋진 경기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징수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지방세, 체납, 부담금. 바로 지자체의 세수고심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18일과 19일 몇 년간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영업을 해온 사업장을 찾아 압류에 나섰습니다. 51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한 리조트 골프장은 물을 사용할 수 없게 지하수 관장까지 봉인했고 차량도 압류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고액, 상습, 변칙적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올해 전망되는 국세 수입 부족액은 역대 최대인 59조 원. 예산이 부족해 지방 교부세도 줄고 지자체의 지방세도 감소할 것이란 우려 속에 예산 줄이기에 고심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이 검색어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요즘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죠. 특히 소규모 농가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남 무안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대신 뿌려주는 방제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이 힘찬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들녘을 가로지르며 곳곳에 농약을 뿌려댑니다. 전남 무안의 청년 농업인들이 홀로 농사를 짓거나 재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드론 방제 작업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일손이 부족해 방제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농민들. 특히 올해는 폭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병충해가 우려됐지만 지역 청년들의 도움으로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게 참 힘이 겨워서 힘들죠. 적기에 방제를 해주고 또 저식에서 아무래도 이제 편치요. 기계로 해보기 때문에 고루해주고 좀 빠르고.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농약이나 비료를 뿌릴 때보다 작업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농민 한 명의 하루 작업량을 드론은 2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방제 비용도 자치단체인 무안군이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무안의 지역 청년들이 드론 방제 활동에 나선 건 올해가 처음. 농가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최대 246헥타르까지 방제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저희 무안군 사이치 연합회는요, 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무안군 각 지역에서 농사 짓는 청년 농업인 단체입니다. 학습 단체입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반응이 지금 좋아서 앞으로 더. 인구 감소 여파로 농사지을 인구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농촌.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지역 청년들의 노력이 지역 농가의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이 해당 행위가 정당한 생활 지도였다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3,000건 넘게 발생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태우 국회의원이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망자와 유족을 포함한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묘지 단장, 위령 제례와 위령탑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유족회가 합동 위령제를 지낼 때 필요한 비용과 합동 위령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부족하거나 미비한 것은 없었는지 지속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기훈 의원입니다. 교육비 지출 규모 양극화가 코로나19 전후로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소득별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교육 분야의 지출 규모가 12.6배에서 24.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은 저소득층 1분위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4분위의 교육 항목 소비 지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실제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는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과 기회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맞춤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두 의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영두 국회의원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경찰 장비에 무인 비행장치 항목을 추가해 경찰 순찰 시 도보와 자동차, 드론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신림동 여교사 사례 등에서 보듯 치안 사각지대는 존재하지만 CCTV는 설치 공간과 설비 비용, 유지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며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창원 지역 도시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 웅동 일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단은 지난 2020년 허 전 시장 지시에 따라 창원시가 소멸 어업인들에게 권익위 고충 민원 신청을 유도하고 부지도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지 매각 과정에서 182억 원 상당의 부지를 43억 원에 매각해 138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무책임한 배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사업장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의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처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경남은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사가 아닌 직원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의심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양산의 대학병원 앞에서 사무장 의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약사 40대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부산과 양산 두 곳의 약국과 서울 사무실에 대해 총 3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사법에는 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21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실버체육대회와 함께 흥겨운 축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기관단체장, 어르신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 복지 개선에 노력한 유공자 21명을 표창하고 시군별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즐거운 한바당 축제로 열린 행사에서 어르신들은 체조 경연대회와 한궁대회, 실버 가요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제10회 나노 융합산업전이 21일 밀양 문화체육관과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산업전은 55개사가 참여해 나노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됩니다. 또 나노 융합산업전 10주년을 기념해 밀양 나노 융합산업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주제관을 마련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수출 상담회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